이제 533페이지에 문제 가지고 봅시다. 수동교사 문제부터 풀게요. 1번 21년 10월 1일 1000만원에 취득한 단기매매 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은 800만원이다.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기말 평가 분계를 입력하시오. 이거 뭐 올해 사가지고 올해 평가하는 거니까 그냥 차이만 가지고 간단하게 하면 되죠. 200만원 내렸네요. 그럼 내린 만큼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줄여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2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결산일 현재 보통예금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을 비교해보니 장부상 잔액이 실제 잔액 대비 650만원 과소계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을 알아본 바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통해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자, 이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외상매출금 보통예금으로 650만원 들어온 거 회계처리 안 돼 있으니까 회계처리 하라는 거죠. 그게 끝인 거예요. 앞에 있는 수식어 때문에 현혹되도록 적어놓은 거지. 지금 보통예금 장부잔액이 650이 작아서 봤더니 650 들어왔는데 지금 외상매출금 들어온 거 이걸 안 썼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장부에 차변에 보통예금 장부상 잔액 650만원 높여주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주식회사 동해 650만원을 써서 높여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 3번 상급비용 계정 중 120만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이다. 다음 보험료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하며 회계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이번에는 상급비용 계정 중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자산 상급비용 처리했다는 거네요. 그럼 자, 이런 문제는 저 엄청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급비용 처리했으니까 대변에 상급비용이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공장건물 화재보험료니까 500건대 보험료라는 거 알겠죠? 근데 왜 제가 좋아한다고 했냐면 1년치 보험료고 절반이잖아요. 금액을 볼 게 없죠. 그래서 금액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어느 금액을 없애야 되는지 단기분을 원래 없애는 거죠. 올해 거 없애는 건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좋다고 말한 거예요. 위치만 잡으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7월 1일 날 납부했다면 이렇게 납부한 게 장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알리바이가 문제 나오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럼 차변에 상급 비용이라고 써뒀으니까 얘를 대변에 쓰거나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집으시면 돼요. 자, 다음 4번에
마이크로사에 21년 12월 1일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1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고 관련 회계 처리는 수행하였다. 계산일 외화 환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럼 10만 달러고 이때 12월 1일 날 당시에는 판매하면서 장부에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항상 장부에 1억 원이고 기말 기준 환율로 하면 얘는 1억 500만 원인 거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플러스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500만 원이 늘어난 계정 과목이 제품 판매한 외상 대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얘 둘이 차이가 50원 올랐다. 그러니까 플러스 50원 곱하기 10만 달러 해도 500만 원은 나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차이가 얼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는 거고, 그럼 외상 매출금 500만 원 높여주면 되는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크로사 50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다 5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영업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냥 봤는데 정해법이야 시험에서. 그리고 잔존가액이 안 적혀 있거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취득한 게 올해 단기 이전이죠.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세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2,500만 원이네요. 정해법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취득한 첫 해와 마지막 해를 빼고는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전기말 상각누계 이런 거 필요한 거는 우리 정률법을 쓸 때는 필요하지. 미상각 잔액을 알아야 되니까. 정해법에서는 필요 없잖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역연수로 나누는 건데 잔존가액이 없으면 그냥 10억을 40년으로 나눠버리면 끝이죠. 그럼 1년치 상각비가 나올 거잖아. 이 앞에 문제도 그랬었죠. 2,500만 원을 5로 나눠서 500만 원이었던 거고, 얘는 10억을 40년으로 나누니까 2,50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2,500만 원만큼 우리 감가상각 할 건데, 자, 계산자를 입력해 가서 써도 되고 해도 되고, 들어가기 귀찮으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영업부급 800번대에 2,5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거니까 건물의 차감 계정으로 2,500만 원 이렇게 수동 계산하셔도 정답. 250이요? (2,500이네) 계산기 두드렸어요. 1억이 아니고 10억이죠. 그럼 1억을 4로 나누면 2,500이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산수를 못하기 때문에 공을 잘라서 단순화 시켜요. 먼저.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계산자를 입력가서 판관비의 건물에다가 2,500 쓰고 전표 추가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 거의 다 수능계산이었네요. 자, 수능계산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저는 그냥 수능 계산했어요. 이것 때문에 들어가서 쓰고 전표 추가해서 집집하게 확인하러 오면 이중일이니까. 다음 교재 545페이지로 갑시다. (545페이지) 회사는 281번 도봉산업. 준비되셨죠? 문제 볼게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 대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 것. 딱 봤을 때 두 개밖에 없네. 납부세액이에요? 환급세액이에요? 그냥 환급세액이죠.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으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0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800만원. 그럼 차이나는 800만원만큼 우리는 미수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2번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이라고 적어놨네요. 두 번째 거 쓰라는 이야기죠. 자, 내역을 반영하여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거 21년도 올해 취득했죠. 올해 취득하면 다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올해 취득했으면 취득원가하고
기말 공제가액하고 차이만 조정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1억 3,25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이면 750만 원 내렸네요. 그럼 750만 원 내렸다고 이 분개만 해주면 끝이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으로 750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750만 원이다. 올해 취득한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뭐 분개 모습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크게 고민할 거 없겠네요. 다음 3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은 매월 16일이다. 당해연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을 것. 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써서 처리하라는 거죠. 올해 거. 자, 금리는 변동금리로 은행에 문의한 결과 21년 12월 16일부터 22년 1월 15일까지 지급돼야 할 이자는 250만 원이었으며 이 중 21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이자는 130만 원이다. 자, 엄청 친절한데 말이 길었어. 그죠? 결론은 올해 이자 비용 얼마란 이야기죠? 130이란 이야기죠. 총 250 중에 올해 이렇게 130이라고 대놓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필요한 회계 처리는 올해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거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13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30만 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다음 4번은 자, 이번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 2%의 대손율을 적용하래요. 이따가 가서 보고. 자, 5번 볼게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여 결산을 행하시오. 자, 원재료 750만원 있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선적된 미착 원재료 150만원이 불포함됐대요. 이 150만원 우리 건가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선적지부터 매입자 거죠. 그죠? 그럼 선적지부터 매입자 건데 우리가 매입자의 입장이죠. 원재료 지금 사오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건데 그럼 우리 거에 포함돼야 되는데 불포함됐으니까 더해서 7,650만원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더해줘야 되는 이유? 자, 그럼 제품은 2억 3,200이 있는데 수탁자가 보관한 제품이 200만원 불포함됐대요. 수탁자는 팔아달라고 내가 보내줬던 그 상대방 유통업자죠.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도 내 거니까 2억 3,400만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수탁자한테는 내가 판 게 아니에요. 팔아달라고 내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그건 내 거예요. 수탁자가 팔아야 내 재고자산에서 빼는 거죠.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건 안 판 거니까 아직 저거는 내 거예요. 내 창고에는 얘가 없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제 다 확인했으니까 그럼 먼저 수동결산부터 입력합시다. 12월 31일 날
이 계산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풀어보실 때 제일 먼저 할 건 항상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 확인하는 거 이야기했죠. 계산 문제의 큰 특징이 뭐냐면 일반 전표할 때도 제가 재무회계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 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풀면 본인이 아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막상 혼자서 문제 풀었을 때 답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진단을 꼭 해봐야 돼요. 그냥 모르는 걸 찾아서 다시 보면 알 수 있거든. 여러분들은 사실 그 실력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못 찾을까봐 제가 제일 걱정인 거니까.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 다 아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러면 본인이 그 체크만 하면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푼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입력 끝나셨죠? 자, 전표 3개. 자, 끝나셨으면 계산자료 입력 가서 엔터 치고 대손 충당금부터 봅시다. 대손 삼각 버튼 눌러서 자, 일단 2%로 바꾸고 그래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 전부 다 플러스니까 수동 계산 나갈 일은 없죠. 그리고 설정하라고 한 게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그럼 외상 매출금, 미수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워버리고 얘하고만 남겨놓고 되셨으면 좀 익혀서 한번 봤냐. 다음 이제 원재료. 자, 원재료는 선적지인도 조건에 미착품 포함시켜서 7,650만원이라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써줘야 되고, 다음 제공품은 5천만원, 기말 제품도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던 200만원 더해서 2억 3,400만원을 써줘야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전표 추가해야 끝이죠. K랩 프로그램은 자동 계산 분계 완료 이 글자가 보여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표 추가하면 이 글자가 뜨죠. 자, 다음 555페이지. 회사는 282번 8형산업. 자, 1번 볼게요. 21년 10월 1일 미국 ABS사로부터 10만 달러를 3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분계를 하시오. 단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외화 문제로 나오면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지, 장부에는 1억 5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기말 환율로 하면 1억 1천만 원이고, 그러면 이번에 500만 원이 증가됐죠. 그리고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이래요. 그럼 외화 장기 차입금이면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에 부채가 500만 원 늘어나야 되겠네요. 외화 장기 차입금 ABS사 500만 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 되죠. 얘는 환산했는데 빚이 늘어났으니까, 차변이니까. 됐나요? 다음 2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을 21년 4월 1일에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계상하였다. 단 보험료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으로 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이번엔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비용 처리했으면 차기분을 취소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차기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120만 원에 곱하기 내년이 몇 달이죠? 3달이죠? 그러면 30만 원을 취소하면 되겠네. 저는 날짜를 손가락으로 잘 세는 거 아시죠? 할 때마다 맨날 손가락으로 세죠? 그런데 이런 거 볼 때는 빨리 하는 이유가 내년이 3월 31일까지면 내년은 3달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년 거 뺄 거기 때문에. 그럼 내년 거 보험료고 영업부 법인명의 차량 거니까 800번대 보험료. 보험료 800번대 30만원. 차변에 얘는 성급 비용이다 3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3번 볼게요.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현재 주식회사 코스파의 주당 공정가치는 12만원이다. 자, 아래 자료 보면 1월 30일 날 1000주를 10만원에 샀어요. 그죠? 그런데 10월 25일 날 300주를 12만원에 팔았어요. 자, 내용 이해가시나요? 그럼 자, 우리 장부에는 몇 주가 남아있죠? 700주가 남아있죠? 그럼 700주가 남아있고 주당 얼마짜리가 남아있죠? 장부상 금액은 10만원짜리가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 7천만원이네요. 장부에는. 그럼 기말은 700주인데 지금 환율의 공정가액이 12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12만원에 700주를 하면 8,400만원. 그럼 얘는 결론은 올랐네. 1,400만원이. 2만원씩 700주 올랐죠.
이해가셨나요? 여기에 12만원에 판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 장부에 있는 금액하고 기말 공정가액하고 평가하는 지금 시점인 거죠. 이때 이익 본 돈 600만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처리했겠지. 내 장부에는 12만원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판 금액이고, 이때 우리가 팔면서 남아있는 주식 평가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한 적도 없죠. 장부에는 아직까지 오래 사왔으니까 취득원가가 적혀 있을 거니까 취득원가로 남아있는 것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1400만원 높아졌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40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1400만원. 자, 나름 어려운 스타일처럼 내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만 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액하고 이 수하고 차이만 남아있다. 이 금액에. 왜냐하면 평가는 장부에 있는 금액하고 기말 공정가액하고 차이를 조정할 거니까 장부에 얼마만큼 남아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다음 이제 4번 12월 31일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잔액이 1200만원 있으며 이 영업권은 21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문제 내용은 이해가시나요? 언제 샀죠? 올해 샀죠? 올해 샀으면 언제 샀는지 봤더니 12월 달에 샀네. 1월 미만은 한 달이라는 게 한 달치는 상각한다는 이야기죠. 한 달치는. 그러면 올해 샀으니까 별거 없네. 결산 마감전 잔액이 올해 샀으니까 취득원가겠지. 그러면 단기 상각비는 1200만원에 12달 중에 한 달. 그러면 100만원이 되겠죠. 지금 12월 달에 샀으니까 올해 거 한 달치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거 할 거잖아. 이해가셨죠? 자, 이거는 일단 하고 나서 봅시다. 자, 그럼 100만원 적어놓고, 왜 100만원 적어놓고라고 바로 말했냐면 아래 자동계산 갈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어차피 자동계산 갈 거니까 100만원 적어놓고, 얘는 자동계산 가는 게 편하죠. 그죠? 자, 그럼 단기 법인세 비용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이렇게 자주 적는데, 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원래 쓰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하는 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괜히 생각을 많이 하다가 200만원 빼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빼면 안 돼요.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은 지방소득세 포함인 거예요. 그럼 우리 선납세금 쓰고 얘 빼주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난 결산자료 입력이 너무 싫어. 들어가는 것도 싫고 얘가 비호감이야. 결산자료 입력이. 그러면 수동 계산하고 싶으면, 자 보시면 4번 문제는 무형 상각비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영업권 10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지금 이 문제는 차변에 법인세 비용 2200만원, 대변에 선납세금 705만 3,900원, 나머지 1494만 6,100원은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 직접 수동 계산 다 해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 계산을 하면 이걸 쓰는 거예요. 자동 계산하면 우리 영업권에다가 100만원 쓰고 전표 추가하면 이게 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 법인세 쪽으로 가서 선납세금에 이 금액을 쓰고, 그리고 추가 계상액에 이 금액을 쓰면 이 분계가 되는 거예요. 이 분계가. 자, 그럼 우리 그래도 자동 계산 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세 개만 1번, 2번, 3번만 먼저 수동 계산을 할게요. 잠깐만, 내가 무형자산 내가 왜 5를 안 나눴죠? 예리한 지적이셨어요. 제가 정신 졸랐나봐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우리 무형자산 단기 상각비를 보면 제가 왜 그랬지? 1200만원은 전체 취득원가고 얘 5년으로 일단 나눠야 되죠. 내가 왜 이 짓을 안 했지? 그러면 1200만원을 5로 나누면 240만원이죠. 이거를 지금 한 달을 썼죠. 그러면 20만원이 되죠. 지금 제가 뭘 안 했는지 이해가시죠? 1년치 상각비 안 구하고 그냥 전체 가지고 지금 해버려서 제가 다시, 그럼 얘가 100이 아니고 20만원, 얘가 20만원이죠. 자동 수동 결산 입력 끝나셨죠? 자, 다 끝났으면 결산 자료 입력 가서 엔터 치고, 자, 일반적으로는 판관비에 무형자산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형자산은 무조건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 이론에 나오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제조하고 관련된 무형자산이라면 500번대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할 때마다 판관비에 쓸 건데, 우리가 여기에만 쓰는 걸 인지한 걸 가지고 걔네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론 시험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위에 보면 제조경비에는 무형자산이 안 적혀 있거든. 무형자산에 대한 게. 그리고 여기에만 적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무형자산도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만 사용되고 있는 무형자산은 500번대 무형자산 상각비를 만들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판관비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로 가서
705만 3,900원 쓰고 나머지 1,494만 6,100원을 쓰면 2,200만 원이 됐네요. 자, 다 되신 분은 전표 추가하고 자동계산 붕괴 완료를 보면 얘가 이제 끝났죠. 오늘은 저와 같이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문제 하실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말에 계속 공부를 하실 계획이신 분은 먼저 여기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중급 수동 계산 붕괴. 왜 여기 있는 거 다 풀어보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를 다 풀었잖아. 풀고 나서 이제 책 가지고 자동 계산도 같이 할 겸 다시 이 5문제를 푸는데 수동 계산 문제가 안 풀렸다면 그때는 우연히 풀었거나 앞에 풀었던 것 반복성 때문에 내가 그때만 알았다라고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같은 문제인데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 틀린다면 이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그죠? 내 시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풀고 나서 우리 책에 있는 것 가지고 자동 계산도 같이 연습할 겸 이렇게 풀어보시면 그때 수동 계산은 이제 내가 안 틀리고 웬만하면 잘 풀어져야 정상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동 계산도 같이 연습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도 몰랐던 것, 앞에 틀렸던 것들이나 이거 다시 내가 체크해서 알도록 했는데 다시 문제 풀었을 때 같은 문제인데도 틀리면 다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적혀 있는데 여기 참조사항에 보면 제가 X0년도, X1년도, X2년도 이런 표현 쓰죠. X1년도가 항상 단기예요. 그러면 X0년도는 전기를 말하는 거고 X2년도는 차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기출 문제니까 연도를 쓰면 연도 때문에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 기간 같은 경우에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